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인국수학과 닥터 데이비드 청입니다. 여러분들 뚜렛 증후군이라는 병을 들어보셨습니까? 영어로는 뚜렛 신드롬, 사실은 이 폴란스 말인데요. 뚜렛이라는 의사의 이름을 따서 뚜렛 신드롬이라고 합니다. 이 뚜렛 신드롬은 보통 운동성 틱이 몇 가지가 있고 또 음성 틱이 있는 사람을 뚜렛 신드롬을 하는데, 보통은 6개월 이상 그 증세가 있을 때 이 뚜렛 증후군이라고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그러면 틱이 뭐냐? 운동성 틱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운동성 틱이란 것은 습관적으로 또는 자기가 원하지 않지만은 이 경련성인 움직임을 말합니다. 그래서 틱 중에는 대표적인 것은 눈 깜빡이는 것입니다. 눈을 자꾸 깜빡이는 사람이 있어요. 특히 이제 긴장되면 더욱더 눈을 많이 깜빡이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모터 틱 중에 이 기침을 자꾸 합니다. 자꾸 이렇게 기침을 하는데 실제 병이 없는데도 자꾸 기침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과 비슷한 것이 목 제거 소리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목을 제거하는 그런, 이 목의 가래를 제거하는 그런 소리, 이런 소리를 자꾸 내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몇 달씩 계속 그렇게 소리를 낸다면 이 뚜렛 증후군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안면신경 또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이렇게 뭐 윙크를 한다든지 또는 입을 자꾸 실룩실룩 한다든지 얼굴 표정이 자꾸 이렇게 움직이는 것, 이런 것들이 이런 모터 틱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는 음성 틱이 있어요. 음성 틱에는 이 보컬 틱이라 그러는데 소리를 자꾸 첨가하는 겁니다. 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소리를 자꾸 넣는다든지, 그리고 모든 말에 욕설을 같이 넣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음성 틱 중에는 욕설을 자꾸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틱은 사실은 보통 틱이라 하면 아주 가벼운 증세가 있는 사람도 있고 아주 또 이렇게 심한 사람이 있습니다. 보통은 일시적입니다. 6개월 이내에 없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 중에 조금 있다 없다 이러다가 없어지는데, 이 뚜렛 신드롬이 되면 6개월 이상 몇 년씩 또는 수십 년 이렇게 고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개는 어른이 되면서, 어린아이들에게 많이 있다가 어른이 되면서 대개는 호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틱은 원인을 알 수가 없어요. 원인을 지금 한 50%는 유전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끔은 뇌염이라든지 이런 인펙션 때문에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환경 요인이나 어떤 약물 중독 이런 것으로 틱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뚜렛 신드롬이 있으면 이제 무슨 검사를 할 수 있을까요? 보통은 사실은 특별한 검사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틱과 비슷한, 뚜렛과 비슷한 다른 병을 우리가 가려내기 위해서 뇌파 검사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경련성인 운동을 자꾸 하기 때문에 간질과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뇌파 검사를 하게 되고, 또는 뇌에 무슨 이상이 있는지 MRI 검사를 하게 되고, 또는 이 간 검사를 한다든지 갑상선 검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비슷한 다른 병을 우리가 가려내기 위해서 할 수 없이 검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개는 그저 이야기를 듣고 히스토리를 듣고 또 이렇게 관찰을 해보면 의사들이 금방 틱을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또 심한 그런 사람들은 뚜렛 증후군을 우리가 진단할 수가 있죠. 보통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합병적으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뚜렛 증후군을 앓는 사람들은 두통을 많이 호소합니다. 머리가 많이 아프다 그럽니다. 또
잠을 못 자겠다 그럽니다. 불면증. 그래서 수면제를 아주 헤비하게 드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이렇게 뚜렛 신드롬이 있는 사람들은 우울증이 많아요. 그리고 이 강박 장애가 있습니다. 저는 이 뚜렛 신드롬을 제가 수십 년 동안 진료한 동안에 한 3명 정도 봤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자기가 자기 얼굴을 자꾸 때리는 그런 강박성을 가집니다. 자기 자해를 해요. 그래서 올 때마다 이 얼굴에 멍이 들어가지고 있습니다. 또 자꾸 이제 욕을 해요. 그 욕을 하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욕을 하니까 자기 보고 욕하는 줄 알고 이렇게 해서 싸움을 일으키기도 하고 이렇게 많이 분쟁을 일으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할 수 없이 약을 쓰면 조금 효과는 조금 누그러지긴 하는데요. 약간 억제 효과는 있습니다만은 완전 치료가 불가능합니다. 차라리 이 간질이라든지 경기는 대개 간질약을 쓰게 되면 간질이 몇 년 동안 나타나지 않으면 대개 이제 간질이 완치된 걸로 이렇게 해서 3년 이상 치료하면 완치되었다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이 뚜렛 신드롬은 약을 써도 조금 나아진다 하다가 나중에 또 다시 재발하고 또 다시 재발하고 이렇게 해서 이 치료가 어떤 면으로 봐서는 간질보다도 더 어려운 겁니다. 대개 쓰는 약들이 어떤 약들이냐 하면 할돌 같은 약, 이런 것은 정신병에 쓰는 약입니다. 뭐 조현병이나 그 다음에 레스페리돈도 조현병에 쓰는 것이고요. 뭐 프로젝, 졸로프트 이런 약들이 다 이 우울증에 치료하는 건데 또는 뭐 앵자이티 디소더 이런 것 때문에 쓰는 약들이 이런 뚜렛 증후군에 씁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다른 약이 쓸 게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써요. 그러니까 쓰면 조금 더 나아집니다만은 그러나 그 약을 씀으로 인해서 부작용이 또 많아요. 그 잠이 안 오던 사람들도 이 약을 쓰면 잠이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증세는 좋아지는데 잠은 계속 안 오는 그런 불면증을 호소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약을 한두 가지가 아니라 서너 가지를 자꾸 이렇게 쓰게 됩니다. 이 정신과 의사들이 보통 이런 약들을 많이 쓰기 때문에 정신과에서 또는 뉴럴로지스트들이 이런 뚜렛 증후군을 치료를 하는데요. 이런 아주 독한 약들을 서너 가지를 이렇게 쓰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써도 오히려 이 간질 같은 그런 치료 효과를 보기가 힘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치료를 하되 심리 치료도 해야 되고 또 가족들도 함께 치료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가족들에게 자꾸 욕을 하고 이러면 자꾸 싸움이 벌어지고 그렇게 되는데 학교도 문제가 되고요. 직장에서도 또는 교회에서도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 교육을 하면 이 사람이 병이다. 이것이 나쁜 감정을 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다. 이런 것을 알면 훨씬 더 견디기가 좋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환자가 나보고 욕을 했어요. 그러면 야, 나를 무시하냐? 그러면서 내가 같이 싸우려고 하다가 이 사람은 환자이지. 이 사람은 이런 병이 있다더라. 그러면 그 사람이 아무리 욕을 해도 참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게 방해를 받지 않고 영향을 받지 않도록 이런 치료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통 이렇게 뚜렛 증후군을 가진 사람들이 수명이 큰 사고를 일으키지 않는 한은 대개 정상 수명을 그대로 다 유지합니다. 이런 말을 자꾸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사회적인 이 반감을 가지게 되고 사회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유명한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 중에는 또 이런 뚜렛 증후군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음악가 모차르트도 이 병이 있었다고 하는 그런 소문이 있습니다. 또 운동선수 중에 팀 하워드라는 콜로라도 골키퍼가 있는데 이 사람도 이런 뚜렛 증후군이 있다 그래요. 그리고 유명한 작가 중에 샘 존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도 뚜렛 증후군이 있고요. 가수 중에 커트 코베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도 이 뚜렛 증후군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아주 자기 절제를 하고 자기가 캐모플라지를 잘 해서 이 사회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고 대부분은 자기 사회에 적응을 못하고 아주
강박적으로 욕을 하고 이래서 사회에서 따돌리고 따돌림 당해서 사회생활을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장애를 극복한 천재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참 자신의 십자가이기도 하고 부모의 십자가이기도 합니다. 부모들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교회가 감당하기 힘들어요. 학교가 감당하기 힘들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사람들을 잘 감싸 안고 용서하는 마음으로 1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고 이렇게 하면 이런 투렛 증후군을 가진 사람들도 훨씬 더 아마 진행이 나을 겁니다. 여러분들 주위에 이런 사람들인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